함수를 추정하는 내용 기본적인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차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제 보이죠? 이제 눈에 좀 들어옵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요 두 개 다 한 다음에 나누기 2 해보세요. 그럼 얘는 x가 3에 대해서 3의 대칭이라는 소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꼭지점에 x 좌표가 3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y축을 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꼭지점의 x좌표가 3이다. 또는 대칭축이 3이다. 대칭축이 이쯤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참수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위로 볼록하게 아니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F0이 음수고 F1이 양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 형태를 추측해야 되는데 F0이 음수라는 이야기는 0, 여기죠. 0, 아래쪽에 있다는 이야기. 여기 어딘가.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0, 어딘가를 지나간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니까 1은 이쯤에 있겠죠. 자, 1에 대해서는 양수입니다. 그럼 1, 얼마 뭐 이쯤에 있다 이 말이겠죠. 양수 쪽에. 그러면은 자, 대칭축이 여기면서 이 두 점을 지나갈 수 있는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한 상황. 이렇게 그죠?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져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조건들은 다 봤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자, 꼭지점이 3입니다. 꼭지점 x좌표가 3. 자, 근데 b는 양수라고 돼 있어요. b는 양수. 자, 이 기역 같은 경우는 자, 여기 그러면 중3 때 공부했던 내용이 조금 필요해요. 자, 기역. 개념이 뭐가 있냐면 이참수 y는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에 대해서 a, b, c의 부호를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중3 때도 연습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참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이런 식으로. 이때 요 C의 부호는 간단합니다. A와 C의 부호는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도 간단해요. 눈에 보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상황은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A는 양수겠죠. A는 양수. 그 다음에 요 C는 Y절편이기 때문에 예, Y절편이죠. 자,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 지금 여기 있죠. 그러니까 C가 양수입니다. X 위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B의 부호입니다. B의 부호. 자, B의 부호는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같다. 이렇게. 자, 이쪽 그래프는 이렇게 예시를 들까? 자, 이쪽 그래프는 이렇게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이게 있다. 대칭축을 보고 B의 부호를 결정하는 겁니다.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다, 다르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 같습니다. A의 부호와 같습니다. 이렇게. A의 부호와 같다. 이렇게. 대칭축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다릅니다. 뭐의 부호와? A의 부호와 다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A가 양수죠. 그 다음에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A의 부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B의 부호는 양수가 되겠죠. 이해되죠? 대칭축이 이쪽에 있으면 A의 부호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니까 A가 음수죠. 자, A가 음수인데 그럼 B의 부호는 다릅니다.
뭐랑 A의 부호랑 다릅니다. 그래서 양수가 되고 C는 Y절편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C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결정 짓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기억은 자, 우리가 B가 양수다라는 걸 알고 가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양수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 니은은 특정한 값을 대입한 겁니다. 저렇게 여기 A, B, C가 살아 있으면서 여기 A, B, C 보이죠? A, B, C 보이죠? A, B, C가 보인 상태에서 이게 다 살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부호를 이제 정하라 이 말은 특정한 값을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특정한 값 대입. 자, 근데 가만히 숫자의 배치 상태를 보면은 여기 25 보이고 5 보이죠? 이게 힌트입니다. 숫자들의 상태가. 그 쟤는 5를 대입해 보면 돼요. 여기다가 5를 대입한다. 자, 5를 대입한다라는 이야기는 F5가 25A 제곱에 더하기 5B에다가 더하기 C인데 방금 저기 니은에 나와 있는 저 모양은 완전히 다른 모양 같죠? 그런데 이걸 25로 묶어버리게 되면은 A제곱 플러스 5분의 1B에다가 더하기 25분의 1C가 되면서 이 니은에서 요구하는 식과 동일한 식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 부호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F5의 부호를 알아야 되겠죠. 이때 F5의 부호를 알려고 할 때는 이 그래프의 대칭성을 보는 겁니다. 잘 보세요. 5라고 하는 값은 3에서부터 오른쪽으로 2칸 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지금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 있죠? 1이라고 하는 값도 지금 3에서부터 왼쪽으로 2칸 떨어져 있습니다. 대칭축으로부터 왼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2칸 떨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같습니다. 여기가 5의 위치고 이렇게 끌 수 있다는 거예요. 함수값이 같습니다. 여기가 F1이고 여기 F5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5를 넣으면은 위쪽에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위쪽에 있다. X축 위쪽에 있다. 이게 양수다 이 말이죠. 요 Y 좌표가 양수.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들은 대칭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야 됩니다. 괜찮죠? Y축 위에 있다 라는 말은 함수값이 양수다. X축 위에 있다 라는 말은 함수값이 양수다 라는 이야기 꼭 기억하세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맞는 말이다. 디귿 2차 방정식 fx는 0은 두 실근의 합이 6이다. 지금 두 실근이라는 말은 여기는 함수죠. 함수인데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은 x절편이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자, x절편. 자, x절편에 x좌표 두 개를 더하면은 6이니 이 말인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요 점과 요 점, 이 식 자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식 자체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부족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차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도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점을 알파, 이 점을 베타 이렇게 잡아준다면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생각하면 이 두 점의 가운데가 3입니다. 그 말은 알파랑 베타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버리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디귿도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다. 자,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알파랑 베타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게 되면 3이 되니 두 근의 합이 6이 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겠죠. 이해되죠? 자, 이 셋 다 극단적으로 뭘 질문하고 있다? 대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라고 선생님들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그 함수, 이 함수에서 표현하는 이 수식들 이용해서 2차 함수의 상태를 추정해 나가는 겁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도 수식만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이 0이고 이 말이 제일 중요하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3보다 크거나 같다. 앞에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정보를 나타낸다. 첫 번째, 자, fx가 f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는 이 참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x좌표가 여기 꼭지는 x좌표가 3으로 3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fx가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는 여기가 3,f3인데 얘보다 다 위쪽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대칭축이 3이고, 자, 대칭축이 3입니다. 3이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말은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이야기인데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F1이 0이다라는 말 보이죠? 여기. F1이 0이라는 말 보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내려보면은 이 그래프를 내려서 이렇게 한 요 정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3이고 얘가 지금 1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대칭성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주어졌어요. F1이 0이다라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3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칸 떨어져서 0이 됐으니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더라도 얘는 0입니다. 얘는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F5는 0이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디귿을 좀 봐야 되는데 F2. 자, F2는 여기 지금 1이 여기 있고, 그죠? 2는 여기 있겠죠, 어딘가에. 그럼 2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F입니다, F2. 감수값 F2.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은 0과 1 사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럼 여기 넣으면 여기 지금 F의 2분의 1인 겁니다. 함수값. 괜찮죠? 자, 그 다음에 F의 6입니다. F의 6은 5에서부터 한 칸 떨어졌겠죠? 그래서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F6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F2는 음수죠. 얘 제일 작을 겁니다. F2가. 그러니까 일단은 맞아요, 이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F2분의 1과 F6 이 둘 중에 뭐가 크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손으로 그리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손으로 대충 6을 이쯤에 잡아서 그리면은 지금 이게 뭐 비슷해 보이죠? 그럼 이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풀려고 하면 이때도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주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말은, 자, 보세요. 이 F2분의 1은 1에서부터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간 거죠. 이쪽으로. 그러면은, 근데 얘는 5에서부터 오른쪽 1만큼 갔잖아요. 그죠? 자, 이 1과 5에서 함수값이 같습니다. y좌표가 0으로 갔죠. 그러면은 조금 진행했을 때 요 올라가는 폭과 많이 진행했을 때의 올라가는 폭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손으로 대충 그린다 하더라도 이건 알고 봐야 돼요. 똑같은 값을 기준으로 자, 보세요. 여기 3을 기준으로 한 칸 벌어졌을 때와 두 칸 벌어졌을 때의 값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그죠?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은 여기서 2분의 1만큼 가서 나온 거고 6은 여기서부터 1만큼 가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F6이 큽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급 같은 경우는 지금 식을 여러분 좀 구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많은 조건들 그리고 대칭축이 3이다라는 거, 이걸 이용해서 지금 이차함수 식을 다 구할 수는 없는데 일단 대략적인 식의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꼭지점이 3이다라는 건 알고 있죠. x좌표가. 그러면은 fx를 일단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최고차항은 몰라. 여기 보면은 뭐 다른 조건들 없죠. a에다가 x 빼기 3의 제곱에 더하기 b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얘가 1,0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을 대입을 해보게 되면, 자, 0은 4a 플러스 b가 되겠죠. 여기서 b는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수식이 fx가 a에다가 x 빼기 3의 제곱에 빼기 4a 되겠죠. 지금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보면 f0은 k라고 할 때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수학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문자를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자, 문자를 지금 쌤이 하루 종일 아이패드로 강의를 찍다 보니까 마탱이 가려고 하네요. 자, 문자를 줄인다. 어허.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 문자 두 개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한 개인 게 더 편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자, 그리고 F0이 K라고 할 때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0을 넣어 보는 겁니다. 0을 넣어 보게 되면 5A죠. 왜 그러냐면 0이 들어가면 얘가 9A 빼기 4A가 되는 건 5A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K 값이 5A라는 소리예요, K 값이. K인데 얘가 5A입니다. 자, 이때 x에 대한 방정식 fx는 kx의 두 실근의 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는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꺼버리면 수평한 직선을 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두 근의 합은 6입니다. 그죠? 어디를 꺼도 두 근의 합은 6입니다. 수평한 선을 꺼면. 근데 얘는 지금 kx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곤란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제 K가 5A니까 여기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fx가 얘입니다. 얘. 그래서 A에다가 x 빼기 3의 제곱에 빼기 4A가 5AX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하면은 AX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6AX 얘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11AX 이렇게 될 겁니다. 왜 뒤에 상수항을 안 적었느냐? 실근의 합을 물어봤어. 실근의 합. 그럼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봐야 되겠죠. 그럼 바로 나오죠. 두 근의 합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11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알겠죠? 문자를 두 개로 가는 것보다 D것은 일단 맞고 두 개로 가는 것보다 하나로 가주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주는 거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F0이 K라고 되어 있는데 이 K조차도 A로 줄여버린 겁니다. A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쉽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알겠죠? 대칭성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수식 꼭 기억해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식이 조금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하니까 속도를 좀 붙이겠습니다. 좀 빠르게 풀겠습니다. 이차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조건. 모든 신수 x대에서 이렇다. 이제 익숙하죠?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꼭지점의 x좌표가 5다. 꼭지점의 x좌표 5다. 또는 대칭축이 5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나 조건을 보면은 2점을 지난다고 돼 있어요. 꼭지점의 x좌표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 좌표 2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100% 이차함수식을 구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fx를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a 최고차항 모르니까 x 빼기 5의 제곱에 플러스 b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a와 b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1,24를 지난다. 6,-6을 지난다. 그럼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은 1,24를 대입하게 되면은 24, 1을 대입했으니까 16a에 더하기 b 되겠죠.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6,-6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은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죠? 요 식을 연립해서 빼버리면 됩니다. 빼면 32, 15a가 되겠죠. 결국 a는 2라는 소리입니다. 자, a가 2니까 b는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되겠죠. 자, 그래서 fx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fx는 이런 식이다. 2에다가 x 빼기 5의 제곱에 빼기 8 이렇게. 괜찮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억을 보게 되면은 fx의 그래프는 x는 5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니은 조건 4하고 8 사이에서 이차함수 fx의 최대값은 6이다. 이차함수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이 꼭지점이 5,-8입니다. 그죠? 자, 4는 5에서부터 한 칸 옆입니다. 한 칸 옆에. 여기. 그 다음에 8은 5에서부터 3칸 옆입니다. 여기. 그러면은 최대값은 안 봐도 8에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좌표를 구해보게 되면 8, 9에다가 18에다가 18에서 8을 빼는 거니까 10 되겠죠. 그죠? 맞죠? 8, 9, 18. 맞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이 6이 아니라 10이겠죠?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gx. 디귿은 gx가 f의 x 더하기 5다. 우리는 지금 fx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gx가 f의 x 더하기 5라고 되어 있는데 f의 x 더하기 5라는 건 식은 여기가 원래 x자리였죠. x자리에 x 더하기 5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x자리에도 똑같이 x 더하기 5를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 x 더하기 5를 넣어주는데 5가 빠져 있으니까 얘는 식 자체가 2x제곱 빼기 8입니다. 자, 이거 일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다. 이건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이거. 이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보세요. 이 x하고 마이너스 x 보이죠? 마이너스 x와 x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해버리면 0 되죠. 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꼭지점에 x 좌표가 0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아니면 대칭축이 x는 0이든지. 근데 이 함수를 가만히 살펴보면 꼭지점이 y축 위에 있죠. 이렇게 0,-8이면서 여기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꼭지점이 y축 위에 있죠. x좌표가 0이죠. 꼭지점 x좌표가.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 저식 나중에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지금 현재는 잘 몰라도 되는데 g의 마이너스 x가 gx다. 이 말 자체는 y축 대칭 그래프, y축 대칭인 그래프라는 소리입니다. 수학적인 용어로는 이거를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우함수, y축 대칭 그래프.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아요. g의 마이너스 x가 gx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f의 마이너스 x가 fx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읽기 따라 다르겠지만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다르게 말하면은 꼭지점에 x 좌표가 0이다 라고 읽어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도 요 수식을 이해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가조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다. 눈에 들어오죠?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대칭축이 x는 2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는 꼭지점 x 좌표가 2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x 값의 범위가 이럴 때 fx의 최대값은 4, 최소값은 0이다. 그 다음에 다조건에서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더하기 1이 접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가조건에서 대칭축이 2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래로 볼록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로 볼록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2, 얼마일 거고, 이 상태에서 여기도 2, 얼마겠죠? 꼭지점. 이 상태에서 보면은 0하고 3 사이래. 0은 2에서부터, 자, 1번 기준을 보겠습니다. 0은 2에서부터 왼쪽으로 2칸입니다. 3은 오른쪽으로 1칸이죠. 그러니까 3은 이쯤에 있다고 보면은 0은 이쯤에 있습니다. 그래프가 요거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최대값은 0에서 나올 거고 최소값은 2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최대값이 4라고 돼 있고 최소값이 0이라고 돼 있죠. 그 말은 여기가 2,0, 여기가 0,4라는 소리입니다. 앞에 문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칭축이 나와 있으면서 좌표 두 개가 나왔다는 소리는 fx를 구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꼭지점이 2,0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쉽습니다. fx를 최고차항 모르니까 a에다가 x 빼기 2의 제곱으로 끝납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가 2,0이니까. 근데 0,4를 지난데 그럼 여기다가 0,4를 대입하게 되면은 a는 1 되겠죠. 그래서 fx는 x 빼기 2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이 구해졌는데 다 조건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다 조건. 2x 플러스 1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한다 라는 말은 중근이다라는 이야기죠. 중근.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2x 더하기 1이니까 연립을 했을 때 x 빼기 2의 제곱의 2x 더하기 1이죠. 더하기 1과 접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에 여기 빼기 4x가 되는데 얘 넘어오게 되면 빼기 6x가 되죠. 그 다음에 4에다가 넘어오면 3이 됩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 안 되죠. 풀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자, 보면은 0하고 3 사이에서 0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2칸입니다. 그죠? 3은 오른쪽으로 1칸이고.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2에서 최대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0에서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0입니다. 그 말은 여기가 4고 2,4, 여기가 0,0이라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fx를 구해보게 되면은 fx는 최고차항 몰라요. a에다가 꼭점이 2,4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0,0을 지나니까 0,0을 대입해보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는 마이너스의 x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 말고 선택지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f3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f3은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답이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이 문제는 가 조건을 보고 일단 대칭축이 2라는 걸 이해를 하고 대칭축이 2라는 것만 나와 있지 얘는 최대 최소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대칭축이 2라는 것만 나와 있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경우는 탈락.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야. 이렇게. 알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참수 fx 슬쩍 보고 넘어가지 말고 일단 파악해 보세요. 이걸. 최고창이 1이죠. 그 말은 일단 여기서 이 식 자체에서 아래로 볼록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많이 보던 거죠. 당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웃어야 됩니다. 가소롭게 생각하고. 얘는 x가 2분의 n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꼭지점의 x 좌표가 2분의 n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성립할 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b는 실수이고 n은 양수이다. 기억 보니까 바로 기억은 맞다라는 거 나오죠? 기억은 바로 맞습니다. 자, 니은.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거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b는 여기 있고, 그죠? 요 식에 주어진 조건이 b는 여기 있고 n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말뜻은 어떻게 해서든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켜 보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근데 꼭지점이 꼭지점 x좌표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얘랑 연결을 시킬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꼭지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fx가 x제곱 더하기 ax에 더하기 b 돼 있는데, 자,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것 같으면 x제곱에 더하기 ax에 2분의 1 한 다음에 제곱한 값이 필요하죠. 4분의 a제곱에 빼기 4분의 b제곱입니다. 다시 4분의 a제곱에 더하기 b입니다. 그죠? 그럼 요 세 개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에 빼기 4분의 a 제곱에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의 꼭지점의 x 좌표가 2분의 n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분의 a가 2분의 n과 같을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2분의 a가. 그죠? 그럼 여기서 a는 마이너스 n이랑 같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식을, 요 조건을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그러면 얘는 x 빼기 2분의 n의 제곱에 빼기 4분의 n 제곱에 더하기 b가 나옵니다. 이때 니은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게 지금 꼭지점의 y좌표죠. 자, 꼭지점의 y좌표입니다. 이게 만약에 양수가 된다면, 만약에 음수가 된다면, 자, 만약에 이게 양수가 된다면, 이 경우 양수가 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죠? 음수가 된다면 그래프가,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죠? x가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는 위에 있다는 말이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음수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 식 자체가. 그죠? b 빼기 4분의 n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상황이죠.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게 접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입니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나요? 아니죠. 음수면은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0이 돼도 이렇게 접한다라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최소의 값의 차이가 2분의 n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x의 범위가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걸 쓰기보다는 이걸 쓰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꼭지점이, 자, 디귿입니다. 자, 꼭지점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분의 n 콤마 마이너스 4분의 n 제곱에 더하기 b 제곱이 b입니다. b 제곱이 아니라 잘못 적었죠. b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범위 자체가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n에서부터 n까지입니다. 마이너스 n은 2분의 n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n이 한 칸, 세 칸, 이게 2분의 n이 세 번 가야 되죠. 세 번.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은 여기서 2분의 n이 한 칸 가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n이 오른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n 콤마 얼마가 되고 여기가 n 콤마 얼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만 남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마이너스 n에서 나올 거고 최소값 자체는 2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n을 대입해 보게 되면은 여기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n을 대입해 보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2분의 3n의 제곱이니까 4분의 9n 제곱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n 제곱에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정리하면은 4분의 5n 제곱에 더하기 b가 되겠네요. 얘랑 얘가 최대, 얘가 최소입니다. 차이를 물어봤죠. 자, 차이는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겠죠. 그러면 빼버리게 되면 b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면서 4분의 6n 제곱이니까 차이는 2분의 3n 제곱입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에서 2n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이해되죠? 얘도 대칭성을 이용한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래프 문자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 괜찮죠?